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외출 시에는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밤사이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남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밤늦게 북부 동해안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울진과 영덕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흐린 하늘에 비까지 내리면서 오늘 낮 최고 기온 26도에서 31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과 포항이 29도, 경주가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동해 남부 해상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철소 고로를 정비하려면 고로를 일시적으로 식히는 휴풍이라는 걸 하는데 이때 고로 꼭대기에 있는 안전밸브, 이른바 브리더에선 평소와 다르게 시커먼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포스코는 대부분 수증기로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조사 결과 고로 배출가스의 오염도가 법적 허용치를 많이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꼭대기와 연결된 비상안전밸브, 이른바 브리더에서 시커먼 가스가 두 달에 한 번씩은 뿜어져 나옵니다. 고로를 휴풍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고로가스가 발생하는데 법을 위반해 무단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포스코는 고로 배출가스가 대부분 수증기여서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지만 환경부의 조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배출가스가 시각적으로 얼마나 시커먼지를 측정하는 불투명도 검사. 환경부가 최근 실시한 검사에서 포항제철소 64%, 광양제철소는 54%로 나와 법적 허용치 20%보다 두세 배 이상 높습니다. 40% 이상이면 시커멓다고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시커멓다면 되는 거죠. 지금 휴풍이 새벽에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고 나서 정확하게 측정을 한 번 더. 또 고로 주변에 드론을 띄워 미세먼지를 측정해봤더니 포항은 세제곱미터당 54.1mg, 광양은 47.1mg까지 나와 배출 허용 기준치인 40mg을 초과했습니다.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이미 흩어진 뒤 측정한 걸 감안하면 실제 배출 수준은 최대 100배 높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이론적 추정입니다. 항상 여기 창에 보면 시커먼 게 먼지가 창틀에 저건 아우야 이래 왜 이상하노 싶은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포스코는 당초 불투명도 측정은 일출 후에 해야 하는데 새벽녘에 측정이 이루어져 정확도에 문제가 있고 미세먼지 드론 측정도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환경부 민간협의체에서 최종 결론을 발표하기 전이어서 먼저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110억 원 늘어난 2조 2,130억 원 규모의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옛 포항역 개발 사업 162억 원, 흥해 특별재생 사업에 349억 원을 편성했고 다이옥신 모니터링과 민간 환경감시대 운영 등 환경 분야에 75억 원, 노후 상수도 정밀 조사에 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항시는 정부 추경 예산이 늘어난 데다 환경 분야 대응 전략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정부가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경주 월성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산업부를 항의 방문하는 상경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30년간 입은 피해 보상과 함께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 감포와 양남, 양북면 등 동경주 주민들이 산업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6년까지 고준위 핵 폐기물을 경주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전액 반출하라! 또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제때 증설하지 않으면 월성 2, 3, 4호기의 가동이 중단된다며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 5월 출범시킨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에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배제됐다며 지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걸 옮기지를 못해서 첫째로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 그리고 이 공론화가 전 정부에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역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와 관련해 경주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 공론화 실행 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공론화를 위한 원전 소재 주민 대표 전문가 10명으로 하는 실행기구 구성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까지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가 출범부터 논란을 빚는 가운데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명확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항의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올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102만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8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지역 피서객은 올해 21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00만 명 가까이 급감해 경북 동해안 피서객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7월 말 8월 초 개최돼 온 국제 불빛 축제가 5월 말로 당겨지면서 피서객 감소의 주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번 여름 궂은 날씨와 함께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의 부족한 편의시설 등도 피서객 감소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예기치 않은 부분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당을 앞섰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확산하는 반일 감정, 불매운동이 정부와 여당 지지에 힘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주 조사한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0.6%, 자유한국당은 29.4%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만 보면 민주당은 40.8%로 34.1%의 한국당을 7% 이상 앞섰습니다. 다음으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우리공화당 순이었습니다. 7월 5주째부터 민주당은 가파르게 올랐지만 한국당은 정반대 흐름을 보이면서 양당 지지율이 뒤바뀌었습니다. 국정수행 지지율에서도 긍정평가가 대구 경북에서 50.4%로 전국 평균 49.4%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따른 안보 불안보다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일본 불매 운동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강경 대응을 하는 측면에 조금 더 여론의 지지가 있는 그런 흐름이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서도 민심으로 입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국당 역시 일본 경제 보복을 비롯해 여러 면에서 제1야당 역할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정부의 정책의 비판할 것을 비판하더라도 또 정책적인 대안도 좀 이렇게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국민들께 믿음을 못 준다는 이런 생각이 들죠. 보수 텃밭에서조차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난 이번 여론조사의 항목과 질문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시가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 항목을 현재 59개에서 광역시 수준인 270개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9개 검사 항목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이지만 최근 수돗물 필터 변색 사태를 계기로 장비 도입과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장비와 인력 보강 전까지는 대구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수질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유광정 수장 등 6곳에 대해 오존 활성탄, 망여과 등 성능 개량 공사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동해면과 청림 제철동 주민들은 어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병대 헬기부대 경납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5명이 숨진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와 같은 기종이 운용된다면 주민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지금까지도 헬기 비행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현재 공정률 30%인 헬기 부대 기지 공사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전력화 시기를 고려했을 때 공사 중단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난 대구의 놀이공원 업체 이월드가 최근 대구시로부터 고용 친화 대표 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고 칭찬 개념으로 선정된 건데요. 취재를 해보니 이월드가 지난 1년 새 2배로 늘린 건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이월드를 고용 친화 대표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청년이 계속 머물고 싶은 도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고용 안정과 복지를 개선한 기업에게 상을 준 겁니다. 대구시로부터 올해의 고용 친화 대표 기업으로 선정된 이월드는 놀이시설 입구에 이런 현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드의 고용 현황을 들여다보면 대구시의 선정 이유가 무색해집니다. 이월드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8명, 1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었습니다. 전체 직원 3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주 40시간이 안 되는 단시간 노동자가 88%인 77명으로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성수기, 비성수기 그리고 저희 방문객 수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그냥 늘고 줄었다 정도가 사실 팩트인 것 같아서. 다리 절단 사고가 났을 당시에도 해당 놀이기구를 담당한 사람은 단 2명. 모두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정규직 직원은 사고 놀이기구를 포함해 모두 7개의 기구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이월드의 고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고용 친화 기업으로 선정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약간 미비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비정규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 비정규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친화 대표 기업 선정에 배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힘쓰겠습니다. 비정규직 20대 청년이 놀이공원에서 평생 회복하기 힘든 사고를 당했지만 사업장은 대구를 대표하는 고용 친화 대표 기업으로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수원은 오늘까지 경주 하백 컨벤션 센터에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대전을 개최합니다. 원전 산업 육성 세미나와 함께 원전 유지 보수 로봇과 사이버 보안 시스템, 원전 폐기물 처리 기술 등이 소개됩니다. 또 24개 원전 관련 기업이 취업 상담과 채용을 진행하고 해외 5개국 바이어 수출 상담회도 열립니다. 포항시 장학회는 올해 장학생 선발 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장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선발은 수능 성적 우수, 해양 물류 관광 특성화, 예술, 체육, 기능 등 9개 분야로 학업 성적과 생활 정도, 기초수급자,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재난 피해 가구는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대학생 356명에게는 1인당 200만 원, 고등학생 146명에게는 50만 원씩 모두 502명에게 8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11월 팀킴 사태 이후 문이 닫혔던 의성 컬링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정식 각종 대회와 선수 훈련뿐 아니라 일반인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성나규 기자입니다. 의성 컬링센터, 체감기온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지만 훈련하는 컬링 선수들로 북적입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청각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 믹스 더블팀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환경이 너무 좋고 이성군에서요. 저희 맨날 훈련할 수 있게 협조해줘서 감사해요. 서로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둘이 동갑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맞아서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딸 수 있어요. 의성군은 그동안 경북체육회와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올해 4월 직영체제로 바꿨습니다. 그 사이 경기장 조명 장치를 확대했고 공조시설을 고쳐 외벽결로 현상을 없애는 등 선수들이 최적의 상태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조명도 굉장히 환하고 스톤도 잘 보이고요. 그리고 얼음 상태도 괜찮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세 유지하고 샷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성 컬링센터는 오는 11월 현재 4개 시트에서 국내 최대인 6개 시트를 갖춘 경기장으로 확충되는데 각종 대회와 선수 훈련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선수들이 연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고 그리고 선수 양성과 국제 대회, 국내 대회 유치를 통해서 의성 컬링의 메카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성군은 다음 달 컬링센터 정식 개장을 기념해 다음 달 30일 7개 나라 20개 팀이 참가하는 의성 국제 컬링컵 대회를 개최하는 등 컬링 메카 의성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국제 멸종 위기 중인 푸른바다 거북이 포항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푸른바다 거북은 길이 74cm, 너비 50cm 크기로 나이는 50에서 60년 정도로 추정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해 포항해양경찰서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거북이 사체를 넘길 예정입니다. 경북도청 소속 행정보조원, 연구보조 인력 등 공무직 근로자 450명으로 구성된 경북도청 공무직 노동조합이 안동체육관에서 창립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설립된 도청 공무직 노조는 지난 연말 경상북도와 첫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 면제 5,000시간 인정과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등 105개 조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주 조업정지 20일에 대한 1심 패소 당시 재판부로부터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해 더욱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었죠. 이제야 비판을 의식한 걸까요? 수년간 여론의 지적에도 끄떡없던 영풍이 갑자기 공장 주변 산림 훼손을 조사하고 녹화 사업을 펼치겠다며 입장을 내놨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영풍이 주최한 공장 개방 행사. 1공장 넘어 잿빛 민둥산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이처럼 소나무와 주변 잡목이 말라 죽는 집단 고사 현상은 제련소 인근 야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환경단체가 제기한 환경오염 중 하나였지만 책임을 미뤄왔던 영풍. 갑자기 산림 훼손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장 주변 산림의 토양, 식생 조사를 통해 산림 훼손 원인을 밝히고 빠르면 내년 초부터 복구를 위한 녹화 사업을 벌인다는 안입니다. 조사 용역을 위해 지난 16일 강원대와 착수 보고회도 가졌는데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영풍은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공포한 직후 환경부 기동 단속에 대거 적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영풍은 현재 지난해 받은 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 1심에서 져 항소심을 기다리는 상황. 때문에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1심 재판부의 지적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이라는 눈총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풍제련소가 한 번도 산림 훼손에 대해서 제련소 영향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셀프 진단을 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은 여론을 좀 호도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은 셀프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수년간 반복된 환경오염 사태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던 영풍 석포제련소. 뒤늦은 대책에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의 신규 국비사업 발굴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메가 프로젝트 연구지원단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도내 주요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로 구성된 지원단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중대형 국비사업 발굴을 위해 매월 정례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홀로그램 개발 사업 등 총 31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대학 일자리 센터가 학생들의 취업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127명의 학생들이 취업 프로그램에 참가해 6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외출 시에는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밤사이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남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밤늦게 북부 동해안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울진과 영덕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흐린 하늘에 비까지 내리면서 오늘 낮 최고 기온 26도에서 31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과 포항이 29도, 경주가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동해 남부해상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